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음질이 안 좋아지나요? 예, 뭐 당연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과정이 외부의 소음이 어떤 소음이 있는지를 마이크로 파악을 한 다음에 외부 사운드를 지울 수 있는 파형을 만들어서 드라이버에서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드라이버를 음악을 재생하는데 100% 써야 되는데 아까 그 반대 파형의 그 노이즈를 재생하는 데 일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5%에서 많게는 뭐 15%, 20%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100% 할애를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음질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킬 때 더 음악적인 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캔을 끄면은 약간 소리가 좀 밍밍하고 탄력이 없는 그런 사운드가 나는데 앰프가 제대로 사운드를 이렇게 잘 밀어붙이지 못하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액티브 노캔을 키는 순간 뭐 소리 약간 밀도감이 보충되고 약간 앰핑 되면서 약간 소리를 밀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질적으로는 안 좋다 그랬는데 듣기가 훨씬 좋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애초에 노이즈 캔슬링을 킨다는 견주의 튜닝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이제 종종 보이고 있는데 노캔, 온, 오프, 앰비언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야 되는데 노캔 오프 모드가 없는 제품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에 어차피 끄면은 또 밍밍하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킨 거를 디폴트 값으로 세팅해가지고 양분화된 선택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음질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키는 게 좀 더 나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픈형 이어폰과 커널형 이어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커널형이 대세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뭐 라떼는 말이야 이건데요. 예전에 지하철이 뚫리기 전에 지하철이 뚫리기 전에요? 이거 너무 오래. 지하철이 뚫렸을 때인가? 막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인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오픈형 이어폰이었었고 인이어 이어폰이 사운드가 그때 이제 막 시작점이라 가지고 사운드에 대한 질이 좋지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저음 되게 무식하게 많고 먹먹하고 동물 소리 난다 라고 했던 게 예전 인이어 사운드였거든요. 시대가 많이 지나고 이게 주력이 되고 튜닝도 많이 이제 성능 이런 게 스킬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는 엄청나게 사운드가 좋아지고 이제 오픈형 이어폰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뭐 아무래도 이제 외부 소음 밀폐도 그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버스 소음이랑 지하철 소음에 민감해져가지고 오픈형보다 인이어를 좀 더 선호하고 인이어 중에서도 이제 또 노이즈 캔슬링 있는 기능도 선호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도구가 이어폰, 헤드폰, 뭐 스피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봤을 때 이어폰의 최대의 강점은 저는 휴대성이라고 보거든요.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주 질 좋게 들을 수 있다 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사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픈형은 아무리 음질을 좋게 만들어도 외부에서 쓸 때는 그렇게까지 그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진짜 좋게 막 100만 원짜리 오픈형 이어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던데? 밖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널형, 그러니까 고가의 이어폰을 만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커널형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저가형 중에서는 오픈형이 많을 수는 있지만 고가로 갈수록 커널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의 대세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을 어쨌든 차단한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질을 지지고 볶고해야 의미가 있다 해서 이제 오픈형은 거의 사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도 몇몇 브랜드에서 이제 오픈형이 나오죠. 근데 그거 옛날에 이제 뭐 향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커널형은 외부와 이제 소리가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유의 오픈형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형 이어폰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들의 가격대를 보면 높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여봤자 고객들이 찾지가 않기 때문에 커널형에 비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중저가 형태로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형 헤드폰과 밀폐형 헤드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물리적으로 당연히 얘기하면은 하우징 부분이 바깥으로 뚫려 있냐, 뭐 밀폐되어 있냐 차이고, 보통 밀폐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음향학적으로 좋진 않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소리가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뭐 저음역대랑 뭐 중역대 이렇게 서로 막 섞이면서 좋진 않은데, 뭐 사실 오픈형 제품이 또 타이트한 척 이런 게 또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부드러움,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밀폐형이 또 타이트하고 쫀득한 저역 반응을 또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뭐 장단점은 사실 있어요. 사실 그 윗 플래그십급으로 가면은 거의 밀폐형은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운드의 질 자체가 약간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오픈형이 좀 더 선호되는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밀폐형은 잘 안 나올 뿐더러 보통 밀폐형은 약간
아웃도어에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헤드폰용으로 약간 치부되는 경향도 약간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폐형을 실내에서 쓰는 경우도 뭐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오픈형은 실내용 그리고 밀폐형은 실외용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음의 그 자연스러운 확산 그다음에 소실, 음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아지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밀폐형에서는 그게 완전하게 없어지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음이 말씀하신 대로 막 섞이거나 아니면 음이 남아있거나 그래서 이제 뒤에 재생되는 음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게 인간이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작은 차이라고 하지만 또 인간은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음질은 오픈형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팁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종류별 특징을 알려주세요. 이어팁 재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폼이냐 실리콘이냐 두 가지이고 최근에는 그 두 개를 적절하게 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도 나오고 있죠. 폼은 이거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되게 작아지잖아요. 훨씬 더 뭐라고 신축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뭐 사이즈 구분도 없어요. 보통 실리콘은 뭐 S, M, L 이렇게 있는데 실리콘은 대충 이렇게 구긴 다음에 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이즈 구분도 없는 것도 약간 특징이고요. 그만큼 착용감에서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귀 모양이 맞게 변형이 돼버리잖아요. 네. 작게 만들었다가 이제 귀에 넣고 가만히 두면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 모양이 맞게끔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착용감도 좀 더 좋고 그다음에 차음성도 좀 더 좋습니다. 밀폐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음이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고 고역은 살짝 먹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좀 감소되는 약간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리콘은 폼팁과 다르게 이제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귓구멍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는 SS 사이즈부터 큰 거는 이제 라지, 더블 라지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속이 비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밀폐도가 좀 폼팁에 비해서 약하고 다시 반대로 뭐 해석하면 이렇게 저음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음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음은 좀 퍽퍼짐한 스타일에서 좀 단단한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둘 다 약간 대조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실리콘 프레임에 약간 안에다가 솜을 좀 더 씌우는 하이브리드 타입 또는 뭐 폼팁인데 속이 약간 비어있는 그런 구조도 드물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 하이브리드 타입이 폼팁의 장점과 실리콘 팁의 장점을 모두 합쳐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어정쩡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앞서 말한 그런 폼팁과 실리콘 팁의 사운드 차이도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사실 폼팁도 여러 가지고 실리콘 팁도 여러 가지인데 끼워보면 각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달라요. 딱 잘라서 일괄적으로 특징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폰 케이블 사심과 팔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사심을 2배로 꼬은 게 8심인데요. 네. 네, 그것이 약속이니까. 8심이 좀 더 착용했을 때 아름다운 비주얼적인 면을 자랑할 수 있고 사운드도 좀 더 튼실한 사운드가 나는데 사운드가 아마 궁금하셔서 했었을 질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개를 이제 비교하자면은 4심이 8심 대비해서는 스테이지 좀 더 좁고 중역대가 살짝 도드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8심은 스테이징이 좀 더 넓어지는 좀 효과가 있고 저음에 대한 질감이나 양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업되는 부분이 있고 중역은 사실 뭐 더 위치가 뭐 들어간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역 대비해서 저역이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중역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심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사심이 좀 더 소극적인 느낌이고 8심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8심이 전체적인 그런 퀄리티는 더 높아요. 이유 없이 금액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선재를 2배를 투입했다고 해도 소리가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8심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능은 확실히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소리가 좀 그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약간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원래 좀 성향이 좀 강한 이어폰에 연결을 했을 때는 이게 그 성향이 더 진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긴 좋은데 너무 빨리 질리겠다 이런 좀 반대의 그런 작용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좀 매칭의 영역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 커스텀 케이블이 4심, 8심 나눠져 있는 게 대부분 다 고급 케이블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이어폰을 교체하는 것만큼 극명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나요. 이 미묘한 차이를 위해서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해야 되나?
라는 고민은 항상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40, 80 케이블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의 범주를 이미 전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할 뿐이라서, 특히 이제 좀 입문기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은 이 40, 80 이런 고급 케이블에 대해서 별로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소리를 완성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음악 감상 적정 시간이나 아니면 적정 볼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은 저희보다는 의사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대답은 그리고 뻔할 것 같아요. 장시간 들으면 좋지 않고 큰 볼륨으로 듣지 마십시오가 그냥 결론일 것 같은데, 사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청력도 각양각색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력은 뭐 0.1부터 뭐 1.5, 2.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각은 이렇게 수치를 하는데 청력은 띠 이런 걸로만 테스트하지 사실 약간 이렇게 수치가 안 되는데, 사실 청력도 수치가 다르거든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정말 볼륨을 작게 듣는 분이 계신데, 가끔 이분이 듣는 걸 제가 살짝 들으면은 어떻게 이걸로 볼륨을 듣지? 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볼륨이 이 정도도 충분히 크대요. 내 귀가 많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희열을 느끼고 싶으면 볼륨을 높여서 듣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권장하는 스마트폰 볼륨 제한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는 것보다 한 2틱 정도는 내려야 되는 게 아마 사실 청각 이런 건강상으로는 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 드립시오. 저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을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외부 소음에서 자유롭다, 이거를 떠나서도 물론 이게 제일 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재생 볼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2.5mm, 4.3mm 둘 다 밸런스 단자인데 사운드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재생 DAP나 아니면 DAC 앰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자를 2개, 3개 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2.5, 3.5, 4.4 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긴 했어요. 이어폰도 반대로 케이블 플러그가 이제 교체식으로 나와가지고 2.5, 3.5, 4.4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 결론은 첫 번째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였고요. 그러니까 밸런스와 언밸런스, 그러니까 뭐 3.5와 2.5 또는 3.5와 4.4의 비교는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2.5와 4.4의 차이는 저는 크게 나지 않는다가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이게 정확하지 않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귀가 이제 정확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단자 세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기별로. 예전부터 해오던 얘기인데, 뭐 이제 DAC 같은 경우에 디지털 입력과 출력이 다양하잖아요. 디지털 입력은 뭐 광도 있고 USB도 있고 뭐 동축도 있는데, 출력은 아날로그 하나잖아요. 그럼 이 셋 중에 뭘로 연결해야 제일 좋은 소리가 나요? 라는 질문을 매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기는 광입력이 제일 좋게 들리고, 어떤 기기는 USB가 제일 좋고, 어떤 기기는 동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자별로 음질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기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튜닝을 하고 설계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뭐 같은 조건으로 이제 2.5, 4.4를 비교해 봤었는데, 약간 차이가 느꼈던 부분은 이제 2.5는 좀 점이 얕지만 빠르고 단단한 스타일로 나왔고, 4.4는 좀 점이 좀 더 깊게 표현이 됐지만 살짝 소리가 약간 느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4.4가 좀 스테이지가 좀 넓고요. 근데 이게 2.5와 4.4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한 내용이 말한 것처럼 기기 세팅이 다른 거에 따른 소리의 차이인지, 이 인과관계를 좀 구분해서 설명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4.4가 더 뭐 2.5보다 우월해요, 2.5가 4.4보다 더 우월해요,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에는 이제 대세는 4.4가 돼가지고 2.5랑 비교하실 이유가 특별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꼬다리 출력이 높아지면 노이즈가 생기나요? 꼬다리라는 걸 제품을 떠나서 출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노이즈도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노이즈도 그러니까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잡음이 껴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노이즈가 제로인 소리는 전혀 없어요. 절대 이 세상에 노이즈가 제로인 소리는 없습니다. 노이즈가 항상 껴있는데, 그게 출력이 높아지면은 같이 노이즈도 커지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해서 노이즈가, 그러니까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출력이 감당을 못해서, 기기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노이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앰프의 전원부가 튼실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오디오 쪽에서 전원부가 튼실하단 말은 크고 무겁다라는 말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꼬다리라는 게 되게 가볍고 전원도 뭐 스마트폰 전원을 그러니까 훔쳤다기보다는 이제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보고 이런 거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꼬다리 출력이 좀 더 크면은 노이즈가 더 커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꼬다리 중에서 로우 게인과 하이 게인이 있는 게 있어요. 로우 게인으로 했을 때는 안 느껴지던 게 하이 게인으로 하면 갑자기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화이트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뭐 전파 노이즈 같은 이런 게 캐치가 더 쉬워지는 방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마 이어폰이 좀 더 저볼륨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큰 사운드가 나면은 아무래도 이런 하이 게인으로 물렸을 때 좀 더 노이즈가 많이 나시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하게 매칭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이게인이 좋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밀어주는 박력 때문에 하이게인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매칭 영역이라서 저는 약간 로우 게인으로 들을 때 더 좋은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하이게인을 일반적으로는 전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이게인을 했을 때 음이 되게 산만해져요. 공격적으로 되게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건 뭐 제품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하이게인이 아니면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